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나이 60의 엄마입니다. 얼마 전 식당을 마감하고 집에 들어가려 하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지나가던 길에 너무 배가 고파 국밥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냐고 하길래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한가득 말아줬네요. 가진 게 2,000원 뿐이라며 건네줬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와 딸에게 연신 고맙다고 눈물을 보인 뒤 돌아갔네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의 딸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너무 자랑스럽다며 함께 있는 지금의 시간이 자기에겐 너무 행복하다고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동안 딸이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커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네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좋아진 상태예요. 떨어져 지내는 것보다 함께 지내는 게 도움이 됐는지 심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식당 일을 하기로 결정한 게 잘한 일 같아요. 그만큼 딸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지내게 된 것 또한 저희에겐 그만한 사연이 있어요. 벌써 한참 지난 과거의 일일 뿐이고 잊혀가던 기억을 왜 다시 꺼내게 되었는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딸은 한 번 결혼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 집안도 잘 사는 형편이었고 사위 집안 또한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퇴근하며 집에 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집에서 저녁밥상 차리고 기다리고 있던 저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고 응급실에 달려가니 벌써 세상을 떠나고 말았었네요. 사람의 앞날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대화를 주고받았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들을 겪게 되니 정신적으로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한창 신혼이었던 딸이 이 소식을 듣고 난 이후 한 걸음에 달려왔지만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여준 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남편은 미동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오열을 하며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사위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니 그나마 좀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집안의 가장이 무너지면 집안 전체가 꺾인다더니 그 말이 맞는 듯 젊은 나이에 남편을 만나 한 번도 일을 해본 적 없었던 저는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남편만 바라보며 살아왔었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날 한시에 같이 세상을 떠날 줄 알고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기만 했었지 남편과 작별을 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우선적으로 남편의 사업을 정리했고 투자에 따른 빚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한 번에 처리했어요. 딸과 사위의 도움을 받아 깔끔하게 정리를 하니 제가 가진 재산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게 되었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면서 돈만 까먹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한 기준으로는 잘 될 것 같았는데 모든 게 마음처럼 쉽게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한 사업들이었지만 계속되는 적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손해만 보면서 남편이 남겨둔 재산을 까먹기만 했네요. 이런 와중에 제 딸과 사위와의 관계 또한 좋아지지 않았어요. 이 늦은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야? 왜 울고 있는 건데?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장서방이랑 싸우기라도 한 거니? 말도 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어떤 여자가 저희 집에 갑자기 들이닥쳤다니까요. 저희 남편 이름 부르면서 문을 두드리길래 현관문 열자마자 제 머리채를 잡으면서 자기 남자라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한바탕 하고 왔어요. 뭐라고? 그럼 장서방이 바람이라도 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내쫓긴 거야? 그 여자한테?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저도 그 여자 머리채 잡고 난리 쳤죠. 그런데 그이가 저를 보호해주는 게 아닌 그 여자를 감싸주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데 그이가 저에게 말로 하면 되지 소리쳤다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너무 서러워서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엄마, 저 이제 어쩌면 좋아요? 믿을 수 없는 말들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렸고 울고 있는 딸을 감싸줬어요. 평소에 봐왔던 장서방의 모습이 아니라서 너무 당황스럽기만 했고 따로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 해답이 나올 것 같아 바로 사위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래도 제 전화 피하지 않고 받길래 당장 만나자고 장소를 말하고 있는데 묵묵히 듣고 있던 사위 옆에 다른 여자가 누구냐며 물어보는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자 온몸에 털이 쭈뼛 설 정도로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사위와 약속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돌발 행동을 하는지 물어봤어요. 자네가 갑자기 왜 우리 딸에게 상처를 준 건가?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야? 우리 딸 눈물 흘리게 하면 어쩌나? 장모님, 저는 사위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아버님이 살아 계셨을 때의 일이죠. 저희 부모님께서 더 이상의 인연은 안 만드는 게 좋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저희 집안이 도와줘야 할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왜 비슷한 집안끼리 애초에 결혼을 했겠어요? 서로 피해주지 않고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 결정하고 결혼하는 건데 한쪽이 무너졌으니 더 이상은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네는 내 딸을 사랑하기보단 양가 집안의 재산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자네에게 피해를 준 게 뭐가 있나? 지금 있었던 일들 실수라고 생각하겠네. 그러니 예전의 장서방으로 다시 돌아와주면 안 되겠나? 그럴 거였으면 제가 그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이지 않았겠죠. 저는 벌써 민정이에게 감정 하나 남아있지 않으니까 조만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러 법원 앞에서 만나자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혼할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눈앞에 다른 여자를 보여주는 게 힘 하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구차하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혼하자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어머님도 저희와의 인연 여기까지인 걸 받아들이시고 하루라도 빨리 민정이가 마음 접을 수 있게 도와주셔야 모두에게 상처되지 않는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위자료는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충고 하나 해드리자면 어머님 사업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돈까지 홀라당 전부 까드시겠어요? 아직 이혼하기 전이니까 사위인 제가 그래도 어머님 앞날 걱정 좀 해드려야죠. 사위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물컵에 있던 물을 면상에 부어버렸고 예상했다는 듯 웃으면서 티슈로 얼굴을 닦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라 제가 알지 못했던 사위의 이중적인 얼굴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진정이 되지 않아 버티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충격이 이 정도인데 딸은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받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힘이 들었었네요. 집안의 가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자리였어요. 단 한 번도 무시한 적 없었고 예의 바른 행동과 좋은 말만 했었던 사위의 모습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었네요.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니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잠이 들어버린 딸의 모습에 저 또한 눈물을 흘렸고 이런 마음을 준 사위와 상간녀를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가 받은 상처보다 몇 배는 갚아줘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배신한 사위를 어떤 식으로 갚아줘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없는 시점에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지금의 제 자신을 보게 되었고,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방법 또한 찾지 못했습니다. 딸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듯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물어보자 좋은 남자 세상에 많으니 걱정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말밖엔 해줄 수 없었어요.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줘도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래도 자기가 사랑한 남자에 대한 배신이 너무 충격이 컸는지 몇 번 난리를 친 뒤에야 결국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되돌릴 수 없는 거 잘 알고 있었고 마음의 정리를 끝낸 딸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 사위를 만나러 갔는데 너무 힘들어 할까봐 멀찍이 떨어져 사위와 딸의 사이를 지켜보고 있던 그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랑 우리 여기에 도장을 찍으면 전부 끝이라고. 그 여자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그동안 함께한 세월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걸 뒤바꿀 정도로 그 여자에게 꼭 가야만 하는 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네. 이런 식으로 상처를 주고 떠나면 당신은 마음은 편해? 함께 눈뜨고 일어나 모든 걸 같이 있던 추억들을 한순간에 지울 수 있는 거냐고.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비로소 사랑도 있는 거야. 내가 너희 집안에 못한 적 있었어? 절대 그렇지 않잖아. 나 또한 정말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너희 집이 잘 됐을 때의 문제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 우리 사이만 좋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잖아.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뭔지 민정이 너도 잘 알잖아. 나는 명예 빼면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그런데 내 아내의 집안에 스크래치가 있어서 그걸로 다른 사람들의 입에 안주거리로 오고 간다면 내가 좋아하겠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데 되려 무시할 거 아니야. 그러니 너와 나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거고 여기까지 온 마당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 빨리 도장 찍고 우리의 인연 여기서 끝내자. 내가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네가 더 잘 알잖아. 여보, 왜 이렇게 늦는 거야? 도장 하나 찍는 게 뭐가 이리 오래 걸려? 밖에서 기다리다가 속 터져서 와봤어. 뭐야? 아직도 안 찍고 있었던 거야? 어차피 남남인데 무슨 대화를 이리 길게 하는 건데? 서둘러. 오늘 우리 아빠랑 저녁 같이 하기로 했잖아. 당신 수준 너무 낮아졌다. 저런 여자와 결혼을 다 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나랑 결혼하자고 했었잖아. 상간녀가 꺼낸 말에 저도 놀랐지만 딸도 많이 놀란 듯 했어요. 딸과 만나기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고 그 충격에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던 딸이 자리를 박차고 난리를 치려던 그 순간 사위는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를 들고 상간녀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던 딸은 결국 그 자리에 서서 오열을 했어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저 또한 두 사람의 행동들에 너무 화가 나 둘 다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우두커니 서서 울고 있는 딸이 우선이었고 천천히 다가가 딸을 부축한 뒤 집에 조심히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아랫배를 부여잡고 통증을 호소하더라고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그런 것 같아 서둘러 집에 도착해 딸을 눕혔는데 진정되지 않는 복통으로 인해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고 병원에서 듣게 된 건 어떠한 병이 있는 게 아닌 딸에게 찾아온 임신이었어요. 이혼 도장까지 찍은 마당에 그동안의 스트레스로 인해 임신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도 목소리의 변화는 없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진정된 딸과 집에 들어간 뒤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딸을 집에서 쉬게 하고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화를 하고 싶어 만나게 되었네요. 그런데 뜻밖의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시는데요? 아이 문제로 다시 재결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시죠?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수당은 드릴 테니 이제 그만 연락했으면 좋겠네요. 새로 들인 며느리가 글쎄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뭐가 이리들 성격이 급한 건지 벌써 임신이 되었다던데요. 그러니 그쪽 집안의 아이가 눈에 들어오기나 하겠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간녀한테 벌써 아기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개차반 집안이네.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분명 언젠가는 천벌을 받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우리 딸이 그쪽 집안의 아들의 자식을 임신했다는데 어떻게 눈 하나 깜빡 안 할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테니 잘 먹고 잘 살아라. 안사돈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상간녀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건 제 딸과 결혼하고 있을 당시 비슷한 시기에 임신이 된 것 같았어요. 딸에게는 상간녀가 임신했다는 말을 할 수 없어 집으로 돌아온 이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집에 들어온 이후 조용히 있자 저를 보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물어보길래 그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하자 또 다른 말은 없었냐며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길래 이혼도장 찍었으니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었다며 대충 둘러댄 뒤 방에 들어가려는데 딸의 한마디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사위와 통화를 한 듯 상간녀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음날 그 상간녀 집에 찾아가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아랫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저희 집안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세상 떠난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안 좋았네요. 이성을 잃어버린 딸에게 그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지 말자며 다른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제 말은 딸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 때문에 몸살까지 오면서 다음날 일어나지도 못했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딸을 바라보며 그만하자고 얘기했지만 저희들만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힘겹게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는데 몸으로 해놨던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나 남아있어 급하게 부재중이었던 번호로 전화를 걸자 그곳은 응급실이었고 딸이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에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네요.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다 있는 거야? 정말 확실한 거야? 아기 집에 아기가 없다는 게 사실이야? 전부 다 확인했어요. 아기 집만 커진 상태로 그 안에 아기는 없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해요. 아빠 없는 아이 불쌍하기만 하잖아요. 자기도 그걸 알고 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여자 집에 찾아갔는데 그 사람과 바람난 여자는 만날 수 없었어요. 들어오라고 하길래 들어갔더니 그 여자의 아빠인지 소파에 앉아 저에게 온갖 수치스러운 말들을 전부 뱉어대는데 살면서 처음으로 사람이 무섭다는 걸 느꼈어요. 자기 딸 건들면 저와 뱃속에 있던 아이와 엄마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저희 가족을 위협하면서 제 인격까지 짓밟기 시작했어요. 너무 서럽고 이런 취급까지 받으며 사는 게 맞는 건지 괴로워 미칠 것 같았는데 그래도 뱃속에 아이 하나 보고 정신 부여잡은 채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배에 통증이 생겨 결국 쓰러지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도와줘서 겨우 병원으로 실려왔어요. 저에게는 이제 살아갈 희망도 없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엄마,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기도 하면서 원망스러워요. 왜 저희를 놓고 가셔서 이런 힘든 일들을 겪게 하신 걸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눈물을 흘리는 딸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안아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어떠한 말도 딸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 결국 사위와의 인연은 모두 정리가 되었어요. 많이 힘들어했던 딸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과거의 일은 모두 잊어버린 채 저희들이 앞으로 잘 사는 게 복수라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갔어요. 하지만 딸과 함께 먹고 살겠다며 이것저것 시도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실패해도 언젠가는 분명 성공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끝없이 시도했지만 결국 빚만 생기게 되었네요. 이 문제로 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전공을 살려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저 또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다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체질에 맞았고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더욱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적은 월급이었지만 그래도 딸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었어요. 집안 살림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 가정부로 시작하게 된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부유층에 살고 있는 집에 집사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고 그렇게 계약이 끝나면 다른 집에 집사로 들어가 꾸준하게 일을 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네요. 그런데 2년 동안 함께 지냈던 분들이 이사를 간다는 말에 또 다른 분의 집사로 들어가기 위해 알아보던 중 저를 괜찮게 봐주셨던 분들이 마침 저를 필요해하는 곳이 있다며 소개를 시켜주셨고 그동안 일했던 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습니다. 소개로 들어와서 그런지 딱히 면접을 보려 하지 않았고 기존에 계셨던 직원분들께서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녁에 가족분들이 다 같이 들어올 거라며 그때 따로 인사하면 된다고 하길래 집안 여기저기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간 이 집이 제 운명을 바꾸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첫날이라 함께 일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 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었고 저녁 시간이 되자 밖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분들이 밝은 얼굴로 들어오길래 밝은 웃음으로 인사를 건네며 제 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집안의 주인인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 되시는 분이 저를 따로 불러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계약서를 건네주었네요. 여태껏 받았던 월급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많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주셨는데 거기에는 전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한 가지 충고를 하면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조건을 말해주었네요. 다른 건 어차피 말 안 해도 잘할 거라 생각해요. 소개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신경을 쓰실 테지만 저희 집에 무조건 지켜야 될 룰은 깨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제 딸이 상당히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사위가 암투병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그러니 가족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희 손자한테 지체 장애가 있는데 약간의 동정이나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걸 제 딸이 워낙 싫어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주셔야 해요.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본다거나 하면 아주 난리가 나게 되니까 가족 하나하나 관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저 집안일만 저희가 신경 쓰지 않게끔 잘 해주시면 됩니다. 집안의 상황을 들어보니 상당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적어가며 실수하지 않게 준비했습니다. 일단 최대한 따님과 마주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묵묵히 해야 될 일들만 하며 지내고 있는데 세탁이 끝난 옷가지를 정리하려고 따님 방에 들어간 순간 엄청난 걸 보게 되면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액자에 걸려있던 사진들에는 9년 전 제 딸을 내치고 상간녀와 떠난 사위였고 제가 집사로 들어온 집은 다름 아닌 상간녀가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사위가 암투병을 하고 손자가 정신지체라고 했던 말들이 떠올라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니 사위는 상간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세상 밖으로 나올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사위였던 놈은 대장암 3기로 병원에 입원해 투병한 지 1년이 넘었다며 처음 발견했을 때는 2기였는지 좀처럼 좋아지지 않아 3기로 넘어갔다며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은 모든 걸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집에 제가 있을 곳은 못돼 집주인에게 건네줄 사직서를 작성해 가방에 넣고 다시 상간녀 방에 들어가 일은 일이기 때문에 옷가지를 마저 정리한 뒤 다시 밖으로 나오려는데 침대 밑에 반짝이는 무언가 있길래 꺼내자 클립으로 단단히 고정한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클립을 빼고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경악을 할 정도로 충격적인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같이 있던 핸드폰을 들어 전원을 켠 뒤 안에 들어있던 자료들을 확인하자 모든 걸 들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로 급하게 들어와 하나하나 전부 살펴보기 시작했고, 핸드폰에 틀어진 영상의 대화에는 사위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꾸민 계획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같은데, 사위 집안과 합병해서 내가 전부 인수했으니 더 이상 질질 끌 필요는 없는 거잖아. 병들어 곧 세상 떠날 텐데 뭐하러 계속해서 살리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내 딸 모르게 진행하도록 해. 그러게 자기 부모 간수 잘했어야지. 감히 내 회사를 집어삼키려 해? 2사람 보냈으니 사위도 그 길을 따라가야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 딸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정신지체 사위 자식도 함께 처리해. 아픔은 잠시고 앞으로 살 날은 길어.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저번처럼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란 말이야. 너희들한테 적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닌 거 잘 알지? 이번 달 안에 깔끔하게 처리하고 한동안 해외에서 쥐 죽은 듯이 살아. 나중에 다시 연락할 테니까 그럼 가봐. 상간녀에게 이 서류가 어떻게 넘어가게 된 건지 알 수 없지만 모든 사실을 알고도 침묵하고 있는 걸 보면 상간녀 또한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상간녀 아비는 사위의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해 모든 계획을 꾸몄던 거고 사돈댁의 목숨까지 앗아간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들을 꺼내들면 상간녀의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였어요. 회장이나 되는 놈이 제 딸에게 했었던 과거의 일들까지 떠오르면서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않고 아픔만 남았던 기억들 때문에 결국 딸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상간녀 집에 도착한 딸은 엄청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상간녀의 집에 집사로 들어가 있었다며 당장 나오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흥분한 딸을 진정시키며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딸과 함께 상간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상간녀의 가족들이 전부 집으로 들어왔고 소파에 앉아있는 제 딸을 보더니 모두가 화들짝 놀라면서 저희 딸이 왜 자기 집에 있는 거냐고 저를 보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한 뒤 사직서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 상간녀가 가지고 있던 자료의 일부를 꺼냈고 그걸 본 회장은 눈이 커져서는 테이블에 있던 자료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정체가 뭐야? 우리 집안 말아먹으려고 찾아온 거야? 당장 나가! 지금 너희들이 감히 나를 상대로 이런 일을 꾸며? 내가 꾸민 게 아니라 그쪽이 꾸민 일들이겠지. 뭔 짓을 하던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너희들이 내 딸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무릎 꿇고 엎드려 사과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고 있나 본데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동영상 전송 버튼 누르면 누구한테 가는지 알아? 너희들의 행동 모두가 알 수 있게 기자한테 전송된다고.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진심을 다해 사과하지 않으면 인생 그걸로 끝이고 다시는 햇볕도 못 보게 해줄 테니까.
그리고 이 자료 그쪽 따님이 가지고 있던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거 몰라? 자기 부모라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어. 그에 비해 그 딸 맞네. 뭐하고 있어? 내 딸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핸드폰에 있던 영상을 누르려고 하자 회장이라는 놈은 딸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고 상간녀 또한 과거의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 안 될 것 같다며 전송을 하려 하자 그제서야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딸에게 용서를 구했고 저희에게 해를 가할 것 같아 따라오지 못하게 핸드폰을 들고 저택에서 빠져나와 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있던 자료들을 전부 보여주면서 상황은 종결되었네요. 이 사실이 사이였던 놈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면서 두 집안은 법적으로 싸우기 시작했고 결국 사회의 손을 들면서 상간녀의 집안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들이 끝이 나고 회장이라는 놈은 징역을 살게 되면서 모든 일들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집안이 망했으니 어딘가에서 먹고 살려고 저희처럼 발버둥 치고 있겠죠. 저는 더 이상 집사일은 하고 싶지 않아 그동안 모은 돈으로 국밥집을 하나 차렸고 딸도 도와주겠다며 함께 식당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남자가 식당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배가 고프다며 국밥 한 그릇을 원하길래 다시 식당 문을 열어 국밥 한 그릇 건네주었네요. 아무 말 없이 딸과 함께 묵묵히 쳐다봤어요. 이제 남남이고 더 이상의 인연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눈물을 흘리며 한 그릇을 다 비운 뒤 그동안 정말 죄송했다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사위놈은 가진 게 2,000원 뿐이라면서 건네주려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살라고 말한 뒤 보냈네요. 더 이상 아무런 감정조차 남지 않았고 딸과 저는 모든 걸 정리했기 때문에 얼굴 붉히며 화를 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버티지 못하고 세상 떠날 거 뻔히 아는데 안 좋은 말 해봤자 뭐 하겠어요. 앞으로 저와 제 딸의 앞날만 보려 합니다. 그리고 법정에 증인으로 섰을 때 상간녀가 한 말에 대해 생각이 나네요. 부모가 잘못한 걸 알고 있는데도 자기가 편해지고 싶어 눈을 감고 있었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은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해야 진정한 가족이지 자기가 힘들다고 내치려 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은 무조건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든 분명 돌아가네요. 여러분들께서도 만약 자신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의 인생에 엄청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